12월 13일 월요일 중앙당 설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쪽하고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회의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이시관금 옥중투쟁 17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성탄절에는 꼭 우리 국민과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또 저 조원진이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 문제,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다고 개헌의 상황으로 가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들이 어떤 개헌 정부에 들어가면은 윤석열 후보를 에워싸고 있는 소위 말하는 탄핵 세력들, 본부장급이상 탄핵 세력들이 대부분 다른데,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 불법 탄핵할 때 내각제를 해야 된다는 내각제 파동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임명에 그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을 아프게 하고, 이준석 같은 사람이 자유우파 국민들이 초유의 국민의힘 당원들에 의한 탄핵 움직임이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들이 총괄선대위에 들어오자마자 이틀 만에 연합뉴스하고의 인터뷰에서 그들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이 정권을 잡으면은 정계 개편을 하고 민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민주통합정부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정계 개편은 다름 아닌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편입니다. 이원집정부제라는 얘기가 좀 복잡해서 우리가 내각제 개헌 반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들은 이원집정부제,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 역할만, 저희 국방안보, 외교 국방안보만 맡고 나머지는 좌파들하고 야합을 통해서 좌파들하고 공동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민통합정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역의 인재들을 골고루 모시면서 지역에 대한 국민통합을, 호남에 대한 많은 분들을 청와대나 심지어 국방부까지 호남 분들을 모셨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국민통합은 그야말로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인데, 김종인 영감이 얘기했는 민주통합정부라는 것은 소위 윤석열이 대통령 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하고 손잡고 야합을 통해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고 그들과의 공통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업무입니까? 국민을, 자유우파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사기죠. 자유우파 국민들은 후보들한테, 자유우파 후보들한테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문재인이 못 박아놓은 악법, 악행, 악서, 그들만의 권력 나눔, 일방지역에 편중된 인사,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린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 또 자유민주 체제를 침탈하기 위한 한미동맹 훼손과 북한에 대한 굴종적 외교, 중국에 대한 소위 대한민국 주권을
건드려버린 산불정책, 판문점 선언, 9.19 군사합의 이런 것을 다 폐기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려놓으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바람 아닙니까? 이러한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민주당하고 민주통합정부를 만들겠다. 그것도 정계 개편을 통해서. 그 말 자체도 굉장히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지금의 정계 개편은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하는 것이 정계 개편입니다. 이원집정부제 통해서 윤석열이 정권 잡더라도 대통령직만 해라. 총리는 좌파들한테 주고 장관 나눠 먹고 마르고 닳도록 소위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들이 마르고 닳도록 권력 나눠 먹게 하겠다.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불법 탄핵은 역사 속으로 묻어버리고 결국은 좌우가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하든 그 결과는 좌파의 승리로 가는 겁니다. 모태똥하고 장개석하고 국공합장해서 결국은 장개석이 쫓겨났듯이 처음에는 민주공통정부라 얘기하지만 결국은 좌파들의 100년 집권을 도와주고 결국 자유민주체제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사회주의 연방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놓는 거다. 그들이 일으켰던 권력 게이트, 또 그들이 행했던 국정농단, 사법농단, 또 상권 분립을 붕괴시킨 소위 헌법농단, 이러한 부분들을 여야 야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단을 하지 않고 묻고 정치하는 놈들끼리 모여가지고 권력 나눠먹겠다. 김종인 영감의 이념은 그런 거예요. 좌에도 갔다 우에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공화당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미국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교민들이 좀 들었고 생각을 이제는 정리를 좀 하실 때가 됐다. 우리 공화당은 11월 5일날 제가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명히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결정되면은 그 후보가 우리 공화당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첫째는 붉은 적폐 청산위원회를 통해서 붉은 적폐 청산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나 이러한 개헌을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특히 윤석열 후보가 되면은 45년 구형에 대한 석고대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저 조원지뿐만이 아니라 자유우파 국민들이 바라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종인 영감이 총괄선대위원장 맡자마자 이러한 업무의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권 보고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유파 국민은 정치 보복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좌파 사회주의 정책, 입법, 또 자유시장 경제의 침탈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 반자유시장 경제 정책들, 또 민주노총을 위시로 한 노조공화국을 만들었는 그러한 상황들을 정상적으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외교적으로도
한미 동맹관계가 아닌 중국과 북한 바라기 형태의 외교정책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바라는 것은 그러한 붉은 적폐 청산을 통해서 부정부패자들 처단하고, 부정부패를 했는데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감옥 넣는 거죠. 윤석열이가 문재인의 칼잡이 노릇하면서 특검 팀장으로 혹은 검찰총장으로 보수 개멸에 앞장섰듯이 윤석열이가 반성하고 자유파 국민들한테 속죄하는 길은 그 똑같은 윤석열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분쇄하고 국민께 알리고 막지 않으면은 나라는 정말 망합니다. 국민의힘도 이것이 윤석열의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노망남 김종인 영감의 뜻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돼요. 당당하게 그들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정권 잡으면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권력 구조 개편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하고 손잡고 여야 연정을 통한 민주통합정부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선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선대본부의 누구도 우파의 언론 누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제2의 탄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고 위대한 자유우파 역사에 대한 탄핵이듯이 김종인 영감의 이러한 망언은 제2의 탄핵입니다. 사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은 좀 더 강력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 투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혹자들은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 집회만 해서 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고견도 제가 잘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느 후보보다도 많이 사람을 만나고 지방순회도 하고 우리 공화당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집회 또한 우리 공화당의 중대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다. 지금 5년간 투쟁했던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자유파 동지들이 이제 남은 오늘 D-86일이잖아요. 이 86일 동안 다 쏟아부어야 된다. 지금 집회를 하는 게 원리 그러니 그게 아니잖아요. 지도부가 또 선대본부가 그렇게 결정을 하면은 조금의 이견이 있더라도 선대본부를 믿고 같이 해주시는 것이 그것이 당원으로서 또 자유우파 동지로서 5년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또 무능한 국힘당과 싸웠던 우리 동지들의 전열 분열을 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하나의 뜻을 모아서 하나로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고언이나 여러 가지 의견들은 제가 면밀히 검토하고 그 고견들을 하나하나 저 나름대로 잘 보고 저희들 선거 전략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은 조은진 개인의 영광이나 우리 공화당이 우선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제가 사실은 예측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맞아들었어. 이 개헌적 개헌 업무는 제가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이고
윤석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탄핵파들이고 내각제 개헌 세력들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입장을 받아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 길을 갑니다. 그때 가서 선택을 후회하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선택을 바꾸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그런 말씀을 몇 번 드렸잖아요. 자유우파 애국 국민들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정당이 왔다 갔다 할 뿐이죠. 자유우파 애국 국민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을 지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저 조원진 말고 우리 공화당 말고 이 붉은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정당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야합하는 정치, 국민을 속이는 정치를 벌써 선거의 90일 전부터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정권 교체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혁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 교체했는데 저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누가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과 저 조원진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분들과 연합을 통해서 이 망국적 업무를 깨부시는데 전력을